매일 10시는 아니어도 10시. 무슨 요일에 올릴까요? 매주 할 수 있을지. 같이 책을 보며 공부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책은 음악치료 전공자를 위한 임상훈련 가이드라는 책입니다. 실습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보기 좋으시고요. 그리고 임상에 계신 선생님들도 참고하기 좋으신 책이에요. 챕터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요약한 내용들이라서 책에 없는 내용들도 많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탐색입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한 과정 중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시간을 경험하면서 절정의 순간도 경험하고 좌절의 순간도 경험합니다. 그쵸? 잘 될 때도 있고 또 나는 왜 이런 걸 못하지? 이런 좌절의 순간이 있죠. 그런데 이런 과정은 음악 치료의 의미, 그리고 실행하는 의미, 음악 치료사가 되는 것에 의미를 배우는 그 과정의 일부분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이 과정을 통과해서 좋은 음악 치료사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치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치료를 실행한다는 거는 건강에 대한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죠.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웰니스, 삶의 질을 높이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우리는 음악 치료를 실행합니다. 치료 과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는 꼭 고려해야 합니다. 음악치료사로서의 성장의 과정도 중요하고요. 음악치료 자체도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잠재력, 그리고 난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또 진단을 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치료 계획 기술, 임상적인 그 음악을 실행하는 능력들, 그리고 치료 이후에 기록하는 기술들, 그리고 같이 진행하는 팀원, 또 그 기관의 기관장님들 등과 같은 대인관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메슬로는 성장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치료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정의도 내려야 되고요. 건강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능동적으로 경험하면서 성장하는데 신체 정서적, 지적 자기 참여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 및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속도를 찾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취하지 말고요. 자기에게 맞는 속도에 맞춰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 나의 속도를 인정하는 거. 어떤 분은 좀 빠르고 어떤 분은 느리고 근데 그걸 인정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과제로 전이될 수 있도록 음악치료 이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향상시켜 나가는 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흥미와 잠재력을 발견하는 거. 적극적인 참여. 우리는 도전해야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음악치료 전문가 역량 매뉴얼을 보면요. 클라이언트의 치료 과정에 대한 자신의 감정, 태도, 행동에 영향력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 지금 나는 어떠한지 아는 거, 또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클라이언트와 대인관계 확립을 유지하는 것 또한 치료사의 역량이겠죠. 개별 치료와 그룹 치료에서 적절한 자기 노출, 그리고 신뢰성, 공감 등은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지요. 그래서 이런 치료사의 역할 안에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거리, 자기 노출, 치료사로서의 자기 노출도 적절히 해야겠죠.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고요. 비판과 피드백,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거. 네, 실습 과정에서 그리고 음악치료 특성상 우리가 공부하면서 교수님과 슈퍼바이저 교수님들께 피드백 받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또 인식하고요. 또 갈등이 있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강점과 약점에 대한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 지각, 자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신의 능력, 잠재력을 아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치료사로서 당신의 그 발달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는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회든지 도전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치료 이야기를 보면 우리 다 음악치료를 공부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루샤는 음악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치료사가 클라이언트를 도와요. 근데 변화의 역동적인 힘을 발달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음악 경험 및 관계를 사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체계적인 중재 과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음악 치료는 체계적이고요. 음악 치료는 과정이죠. 그래서 시간에 걸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음악 치료는 어떠한 무엇인가를 행하는 중재가 되는 거죠. 치료사는 클라이언트를 돕고요. 또 음악 치료의 목적은 건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음악 경험에서 발생하고요. 과정은 역동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향해서 움직이는데요. 변화의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힘은 움직임인데 이 움직임은 변화를 향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음악 경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음악 치료 작업에서 우리는 심미라는 음악 치료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심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어떤 저항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이런 심미적인 필요가 중요합니다. 음악은 변화, 성장, 그리고 회복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클라이언트는 익숙한 것에서 안전함을 또한 넘어서도록 실험하고 모방하고 모델링 해주면서 그 안전함을 좀 넘어가면서 성장하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음악 안에서 음악 경험하며 음악을 작업하면서 합니다. 음악 치료 과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데요. 처음에 진단과 그 다음에 목적이 정해진 이후에는 치료 계획에 의해서 세션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는 평가의 단계를 갖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알아야 되고요. 치료사의 역할, 그리고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공부해야 되고 진단평가 등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단평가를 진행하고 치료사의 역할을 이해하기를 보면 치료사는 세팅부터 팀 구성, 중재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그리고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록하고 평가하는 이 모든 과정들 치료사의 역할이죠. 또 어떻게 라포를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쌓을 것인가,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치료적인 거리를 두고 치료 목적을 수립하고 목적에 의해 의미를 찾고 또 의미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치료사의 역할이 있지요. 음악으로 작업하기를 보면 이 책에서 크게 음악 치료의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음악 치료의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계속 컨텐츠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치료할 때 당신과 클라이언트에게 유용할 음악 경험을, 다양한 음악 경험, 그리고 목적에 맞는 치료 방향성이 있는 이 음악 경험을 축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